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왜 필요하냐면, 왜 정말 중요하냐면,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 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발급할 때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고요. 세 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입니다. 즉 금액입니다. 네 번째는 작성 연월일입니다. 여기서 참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3번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리고 4번 작성 연월일을 굉장히 많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다음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 품목, 단가, 수량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 작성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별표 2개 작성한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돼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실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의 사유로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필요적 기재사항의 4가지에서 제가 세금계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적 기재사항 첫 번째는 공급자 부분은 로그인한 정보가 그대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로 발급할 일이 없으세요.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입니다.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셔서 유효성 검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래처 조회를 선택하셔서 공급받는 자를 선택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과정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입니다. 합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은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하단에 품목에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단수를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작성 연월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그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작성이 되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가액 부가세, 네 번째 작성 연월일은 수기 작성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처 불러오기를 하실 때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1만 원을 입력하는 사례하고 또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품목 작성을 올바르게 하시면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적용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가장 오류를 작성하는 부분이 작성 연월입니다. 작성 연월일은 공급 시기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하는 날짜가 아니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작성 연월일이 발급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원칙의 물건을 판 때, 용역을 제공할 때 발급하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전사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급기한이 공급 시기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인 것은 특례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작성일자가 세팅되어 있다고 그 날짜로 그대로 발급을 하면 공급시기가 달라지니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자, 그럼 작성일자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성일자는 반드시 내가 언제 물건을 팔았지? 라고 생각하셔서 그 날짜가 공급시기니까 작성일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금이 들어오는 날로 작성일자를 작성하는 경우예요. 대금 수령이 아닙니다. 공급 시기는 공급한 시기를 말하는 거지 입금이 된 날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임대료 받기로 한 날이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을 발급하셔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대금 수령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공급 시기 이전에 물건을 팔기 이전에 대금 지급이 된 경우에는 대금 수령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작성 연월일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작성 연월일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때 작성 연월이 자동으로 세팅됐지만 반드시 내가 언제 물건을 팔았지? 내가 물건을 판 날이 언제지? 그 날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Q&A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매월 20일인데 임대료가 그 날짜가 아니고 다른 날짜에 입금됐어요. 그럼 입금되는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면 되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한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입금 여부하고 관계없어요. 작성일자는 매월 20일에 임대료를 받기로 했으면 매월 20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입금일로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시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자는 1%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입금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오류이니까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수정 발급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무엇인가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나 성명 또는 명칭. 제가 정말 중요해서 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 연월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권이 되며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시가 다른 때에는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로 작성 또는 누락된 경우에는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 발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우리 선생님들 수정 발급하시는 건들이 많으신 겁니다.